네, 이번 시간은 제약바이오 업계 핫한 소식을 알아보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박종헌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대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노사 갈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3세 경영 체제에 들어갔는데 올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노조가 만들어지고 37년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이유가 혹시 뭘까요? 신입사원 연봉과 연차 때문입니다. 예,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연차와 연봉이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현대약품 노사 갈등의 시작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사 양측은 5월 2022년도 임금과 단체 협약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는데요. 양측이 원하는 수준이 달라 교섭이 어그러졌고 이후 노사 중앙노동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이 났고 노조는 조합원 100% 찬성으로 쟁의에 돌입했습니다. 예. 회사의 요구안이 뭘까요? 최초에 회사는 1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특히 임금 동결이 노조의 화를 부른 거죠. 예, 초기 교섭 당시 사측이 제시한 항목을 보면 임금 동결, 조합 활동 축소, 창립 기념일 삭제, 조합원 징계 시 노동조합 징계위원 권한 삭제 등이 있었습니다. 예, 이후 수차례 협상을 통해 임금 동결 등 다수 안건을 회사가 철회했어요. 남은 문제는 이제 신입사원 연봉과 연차입니다. 예. 사측은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연봉을 4,8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낮추고 연차를 기존 20일에서 15일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현대화품 관계자는 신규 입사자 연봉이 동종업계 평균 대비 15% 높다며 회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며 새로운 임금 협상 테이블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반면 노조는 실적이 좋은데도 비용 삭감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215억 원을 올렸는데요. 이는 작년 3분기보다 이제 15%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5배 뛰었습니다. 예. 자, 연봉은 그렇고요. 연차를 두고도 지금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예, 연차를 두고도 지금 현대약품의 경우 연차 20개를 시작으로 상한선이 없는 상황인데요. 근속 연수에 따라 무한대로 연차 휴가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입니다. 직원들 중에서는 올해 기준 30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고 수년 내에 40개의 연차 휴가를 받는 직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예. 과도한 유급 휴가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죠. 최초에 신규 입사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도 연차를 줄이려 했지만 노조의 반발이 커지자 신규 입사자에 한해 15개에서 25개 연차를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예. 자, 일단은 뭐 회사 측에서 한 발 물러나서 기존의 직원들이 아닌 신입사원에게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노조가 이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신입과 기존 직원 사이의 임금과 연차의 격차가 커지면 신입들의 노조 가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예. 이번 협상이 내부 총질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노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네, 예. 특히 노조는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오너 3세인 이상준 대표의 경영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현대약품 창업주인 고 이규석 회장의 손자며 이환구 회장의 장남입니다. 2018년 2월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전문 경영인 김영학 대표와 각자 대표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1월 김 대표가 사임하면서 단독 대표가 됐습니다. 예. 홀로 나선 3세 경영의 첫걸음은 불안했습니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15억 원의 영업 손실과 31억 원의 단기 순손실로 적자 전환하며 체면을 구겼는데요. 여기에는 당시 프랑스 바이오텍과 함께 진행한 자펙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 후보 물질인 부메타나이드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250억 원의 비용을 손상 처리한 영향이 컸습니다. 예. 이 대표는 신사업 대신 기존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면서 내실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의약품 부문은 도매상과 약국에 대한 마케팅 구축과 병원 전문 치료제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했고 식품 부문은 대리점 조직을 강화해 외형 신장을 꾀하는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이는 올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노조는 실적과 별개로 이상준 대표 체제가 되면서
독단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경영에 참여한 이후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줄이고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자, 노사 대립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갈 것으로 좀 예상하시나요? 지금 업계에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지금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네, 예. 노조 측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준법 투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3일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쟁의 출범 실력을 가졌고 지난주 목요일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업직과 생산직 직원들은 연장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직 직원들의 연장 근무 거부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절이나 품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실적 악화도 우려됩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운영된다면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약품의 경우 전체 매출 가운데 제품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제약사의 매출은 크게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로 나뉘는데요. 아, 어떻게 좀 다를까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좀 다르다고요? 뭐 다른 예.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약사들도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사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의약품을 매입을 해서 이제 마진을 얹어서 되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다른 따라서 회사 제품을 대신 판매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제품은 이제 자체적인 공장에서 이제 회사가 직접 만드는 의약품을 말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매년 성장을 하고 외형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부진한 상황이 발생해요. 예. 근데 그런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 매출 가운데 상품 매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제품 같은 경우는 제약사가 직접 공장에서 생산해서 식품에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올해 좀 현대약품의 제품과 상품 매출의 그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올 1에서 3분기 현대약품 제품과 상품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제품 매출액은 797억 원으로 이제 66%, 상품은 41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제품과 상품 비율도 63%, 36%로 제품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예. 2019년과 2020년에도 제품 매출은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직 직원들이 연장 근무를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양이 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 매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인데요. 향후 진행될 교섭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부분 파업이나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대약품 노조는 생산 영업 파트 직원 180여 명이 소속이 돼 있는데 예. 제약업계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조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규모 조직으로 꼽히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향후 협상 결과를 두고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